안녕하세요. 돈박사입니다. 우선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제 말이 너무 느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2배속으로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5배속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 계속된 하락 속에서 뒷머리가 뜨거우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에 반면 현금 비중을 꾸준히 유지하고 참고 계셨던 분들은 아주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어느 자산이든 끝없이 오를 수도 없고 끝없이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가끔 저에게 이런 시장에서 대응을 어떻게 하냐고 물으시는데 제가 문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대응을 잘한다라는 건 시장 움직임에 일일이 반응하며 잦은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각종 잡음들에도 흔들리지 않고 투자 전략을 고수하며 장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는 것이다. 경제 시황에 대해서 테이퍼링이 이렇다, 피크아웃이 이러니까 이 섹터는 이렇다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기다림의 여유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잠시 주식과 떨어져서 열기가 식을 때까지 다시 쳐다보시지 않으시는 게 한번 쉬어가는 것이 앞으로의 미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 투자하면서 여유롭지 못하고 순간순간 주식장 쳐다보기 바쁜 사람이라면 우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람은 성공했을까요? 세계 100대 부자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한번 찾아보시고 좋은 점만 보고 배우시라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도 경제시황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투자는 개인의 판단 및 책임 안에 진행하셔야 됨을 알려드리고 모든 영상은 저의 개인적 사견임을 알려드립니다. 24일 뉴스로는 성김 및 대북 특별대표 24일 방한과 러시아 북핵 수석 대표 방한 등 콜롬비아 대표 협의 관련 많은 국제회의가 있는데요. 처음에 저는 이런 뉴스를 보고 탄소 관련주를 소개시켜 드리려다가 제가 아시는 분들이 이제 또 방산 관련주 분석을 많이 원하셔서 방산 관련 종목을 들고 와봤습니다. 방산과 우주 그리고 통신은 서로 연관지어져 있고 빼놓을 수 없는 섹터이기에 공부를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볼 종목은 하나시스템인데요. 작년 7월 7,000원이던 주가가 현재 18,000원이 넘는 가격이 되었네요. 거진 3배 가까이 되는 고가를 찍고 조정 국면에 있는데요. 재무제표 한번 보시면 매출도 계속 상승하고 영업이익도 5%대를 유지하는 아주 좋은 상황입니다. 미래 산업으로 부각되는 위성통신 생태계에도 투자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어서 미래가 밝은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휴니드라고 하나시스템에 납품하는 기업인데요. 회사 규모는 작은 편이지만 이번에 흑자 전환도 하고 좋은 공시가 많이 나왔습니다. 차트 보시면 아직 괜찮은 위치에 있으니까요. 지금 분할로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는 LIG 넥스원을 들고 와봤는데요. 수소 드론, 위성 통신 등 안 하는 분야가 없고요. 영업이익이 268% 전년 대비 증가하는 등 전망치가 엄청납니다. 우선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시면 기관 외국인 보유량이 최근에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소개시켜 드리면서 저도 하나하나 어디서 살까,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짤까 고민을 해보는데 우주 방산 통신은 빼놓지 않고 꼭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26일 뉴스로는요, 금리 관련 뉴스인데요. 금융당국이 주도하는 가계대출 축소를 위한 대출 절벽 사태가 벌어질 조짐을 보이면서 오늘 2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는데요. 요즘엔 농협도 그렇고 11월까지 대출을 다 막는다고 그러죠.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상황도 안 좋은데 대출도 재고 금리를 올리려는 시도와 생각이
왜 이러는가? 얘는 아무래도 급격히 오른 부동산 자산과 주식 자산에 따른 인플레이션과 중산층 하층민들이 일자리를 찾기를 위한 노력이 점점 2030 세대들의 노력이 점점 감소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렇게 큰 정부의 압박과 관리가 경제 활동에 어떤 득이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섣불리 뭐 이렇다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금리 관련주로 카카오뱅크를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 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카카오뱅크가 과연 왜 이렇게 계속 오를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카카오뱅크의 주가 상승은 증권가의 분석과는 다른 양상입니다. 상장 초기에는 카카오뱅크가 되게 부정적인 전망이 많았어요. 일부 증권사들이 상장 첫날 적정 주가를 넘어섰다며 경고한 바도 있었는데요. 금융 플랫폼의 확장성을 보유한 은행이나 기존 은행업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었는데, 지금 증권가들의 분석과 달리 카카오뱅크의 주가는 고공행진하고 있죠. 아마 분석은 그렇게 해놓고 지금 매수세를 보면 이미 알면서 그렇게 한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주가는 이제 가장 낮은 목표가 주가 대비 102% 높은 수준입니다. 한 자본시장 전문가는 2030 세대의 인기를 기반으로 향후 카카오뱅크가 은행업을 장악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주가에 크게 반영됐다고 하는데요. 실적보다는 장기적 관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카카오뱅크를 사들이고 있는 주체가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관하고 외국인인데요. 상장 이후에 개인은 3,435억 원 순매도한 반면에 기관은 3,612억 원이나 사들였고 외국인은 4,394억 원을 순매수하였습니다. 보통 이제 15일 거래일 동안 큰 급락이 없으면 코스피 200 특례 조건에 해당되어 특별 편입이 가능한데요. MSCI 조기 편입 조건과 FTSE 조기 편입 조건도 만족한 상황입니다. 외국계 투자자들이 매수 들어온 이유 중 하나가 이런 지수 편입과 관련한 선제적 대응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보여주는 모습에 비해서는 좀 비싸게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일부 증권사 매도 불능 상태가 외국계 투자들의 압도적인 매수에 힘입어서 계속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카카오뱅크가 얼마까지 오를지는 향후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하나금융지주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미 작년 7월 대비해서는 1.5배 가까이 상승 후에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작년 배당이 5%를 넘고 배당 성향이 20%를 넘기 때문에 배당을 노리고 분할 매수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증시 상황도 불안하고 현재가에서 10% 정도 낮은 36,000원 선에서 10%씩 분할 매수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신한지주를 들고 와봤는데요. 하나금융지주랑은 차트가 주봉으로 보면 최근 추세가 비슷하지만 월봉으로 봤을 경우에는 최고점이 5만원을 넘겼을 정도로 아직 2017년 대비 주가가 낮은 편입니다. 배당도 4%를 넘긴 아주 준수한 상황이니까요. 5% 낮은 35,000원대 부근에서 10%씩 분할 매수 접근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방산하고 금리 두 가지 이슈로 종목을 소개해 보았는데요. 각자 자신만의 섹터를 보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면 증시 하락에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